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열렸다 하는 개천절. 이어서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 또 10월 9일 한글날도 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날을 선포한 한글을 만든 그런 날이 또 겹칩니다. 몽골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요 한글을 좀 배우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거의 나라 전체가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많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세계 한국어가 한글이 영어와 같이 세계 공통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하튼지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한 저력과 대단한 두뇌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을 아주 잘 보살피는 그런 우리 조상님들 왕권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둬서 전국을 살펴보게끔 하고 임금이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는 데 나섰다. 그때 그것만 해도 아주 큰 혁명이죠. 개혁이죠.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위에 큰 상국으로 큰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어를 한문을 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그쪽에 새롭게 한글을 만든다는 건 아주 대단한 혁명이죠. 완전히 개혁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아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요즘 같은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유 권한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에 보장되어 있는 계엄을 그걸 갖다 내란을 했다. 내란 해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의 멀쩡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지금 구치소에다 넣고 건강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다 구치소에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참 보기 드문 근세에 와서 보기 드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좌파들은 우파에 대해서는요 눈물도 없습니다. 콧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마구잡이로 흔들어갑니다. 국가 지금 현재 조직도 막 뜯어고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내용은 방통위원장으로 있던 정말 여전사 투사 아시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를 갖다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둔 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긴급 체포를 했어요. 경찰들이 체포를 했어요. 뭐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데요. 몇 번씩 소환을 했는데도 그 소환을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체포를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든가 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 제일 부속실에 있는 김현지 이재명과 30년 지기 성남시장일 때 그때부터 근 30년을 같이 그 이재명을 보좌했던 김현지 내용을 추석 때 민심의 그 동향에서 그거를 덮기 위해서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이준석이를 정치의 시생물로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당에서는 강력히 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즉시 석방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참 경찰의 긴급 체포한 거는요 보통 수준으로 보통 우리나라 있었던 그 전례에 봤을 적에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좀 서둔 뭔가가 어디에 쫓기는 그런 쪽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선거법에 뭐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 체포 구속하는 게 결국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거 치를 때 주변에 선거법에 걸린 사람들 많았잖아요. 아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도 뭐 면직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 그 주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방통위원장을 어디 방송에 나서 얘기하는 건 그거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다. 뭐 지금 현재 그 김어중이 같은 사람은 뭐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국민의힘에서는 최고 존엄 김현지 덮기용 맹비난 프로필 학력도 묘하다. 도대체 근본이 거기가 어디냐? 최고 존엄. 여러분들 존엄이라는 얘기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안 쓰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하나가 존엄 아닙니까? 존엄. 뭐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북한에 있는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김정은이 하는 사람 존엄. 원리원 단 한 사람 존엄. 근데 김현지를 최고 존엄 덮기용이다. 추석 여론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국민의힘은 최고 존엄 김현지 덮기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은 이진숙 체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한다. 정치 수사로 규정한다. 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 여전사입니다. 당당합니다. 원래 뭐 기자에서 뜨고 전쟁터에 전쟁터에 종군 기자로도 참여했잖아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데도 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진숙 지금 전 방통위원장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분 지지도 많이 하고 응원도 많이 해요. 2025년 10월 2일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 경찰서를 직접 항의 방문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체포라고 규정했다. 냄새가 나요.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냄새가 납니다. 체포할 수 있는 적은 아니군요. 뭐 6번인가 소환을 했는데 참석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국회에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 대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 위해서 거기 뭐 대기도 하고 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진숙 측에서는요. 변호사가. 근데 그냥 즉시 그런 건 몰라. 넌 구속돼야 될 지금 이 시점이야. 들어와. 그래서 수갑을 채우려 했잖아요. 수갑을. 여러분들 사진 다 보셨겠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나가라서 안 나가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방통심의원을 아주 없애버렸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직을 잃었습니다. 수갑을 채는데 수갑을 딱 보여주면서 말이죠. 정말 철의 여인이에요. 아주 여전사입니다. 보수의 여전사. 이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수갑을 채서 지금 수갑을 가리려고 경찰에서 여기 수건 같은 걸로 좀 가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여경님 경찰이죠. 여기 여자 경찰도 옆에 여기 있고요. 지금 이거 나갑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해. 뭐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죠. 늘 해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금만큼도 문제가 걸릴 게 하나도 없다. 해봐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여전사예요. 그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은 기획 수사라며 이는 절대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한 시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이진숙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김현지 비서실장 논란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요즘에 언론에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는 얼굴이 김현지입니다. 지금 나이는 49세. 49인데 저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고 30년직이라 그러면 49면 그럼 19대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 때 그때부터 지금 현재 성남시 그때부터 연관이 됐다 연결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고향이 어딘지 뭐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실직에 국회에서 총무비서관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그 총무비서관에서 싹 바꿔서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 부속실 거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안 나가게 보호하려고 바꾼 거죠. 참 잘도 해요. 뭐 얼굴 처폰 깔고 뭐 그냥 이러면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꾸고 거기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존경한다 그랬더니 많은 그 개딸들이 난리치고 그냥 거기 언론에 나오니까 이재명이 말 바꾼 거 봐요. 내가 진짜 존경한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줄 알고 있나 보다. 존경하는 줄 안다. 실적 말 바꾸고. 완전히 이거는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뭐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의 정치 지도자 제목은 못된 겁니다. 그거는 시장판의 장사꾼들이 하는 거죠. 그냥 물건 좋다고 막 얘기해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좋은 가격에. 예, 김현지 참 세상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지, 김부선이, 김혜경이 그 중에서 김현지가 최고 존엄이에요. 웃기지도 않네요. 참 살다 보니까 별거를 다 봅니다. 정치권이 개판이지 쇠판인지. 국민의힘은 연이어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의 논란을 덮기 위해 이진숙을 체포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체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옳은 얘기예요. 이재명이 그 소환장도 받지 않고 집이 그냥 완전히 폐물 만들고 딴 데 가서 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뭐 단식도 하고 그냥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 송달 법원 송달증을 안 받으려고 그냥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보장을 해받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말도 마세요.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또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역시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최고 존엄
김현지 논란을 덮기 위한 기획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고저놈. 그 최고저놈이라 그러면 이재명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저놈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저놈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이건 쓰진 않죠. 여러분들 뭐 쓰는 적 있습니까? 근데 최고저놈이면 제1인자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이재명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다면 김현지는 누구냐? 불투명한 신상과 그림자 권력. 그러니까 전면에 보좌관으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는 사람. 김현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현재 대통령 부의소실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상은 불분명하다. 출생지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과거 시민단체 활동과 성남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경력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이석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석기가 있었던 동부연합 간첩소굴이라고 했던 사람들. 동부연합에 거기 사무장이 몰래 있었어요. 그때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아예 새빨갛게 물든 사람이다. 새빨갛게 물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인사, 예산, 행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얼굴 없는 실세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때문에 김현지 누구라는 질문이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 끊임없이 희자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요, 이 대통령 이재명과 30년 인연인데요. 그냥 보좌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98년도 시민단체의 그 사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주 애승이 때 시민단체 사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측에 발톱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다 물든 사람, 좌측에 물든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남시장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돼가지고 2010년 그때 당선돼가지고 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어요. 성남의 제21 사무국장. 성남 의제 21 사무국장을 했어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이 지사 때는 2018년인데 경기도청 비서관으로 갔어요. 비서관.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김영애의 부인 말고는 아마 여기 김현지가 완전히 그림자같이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2년 국회의원일 때는 의원실 보좌관을 했습니다. 의원실 보좌관. 그러니까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 지난 그 25년 지난해 24년 6월 달에는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 지난 6월 달 그때는 총무비서관을 했다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와라. 그러니까 모든 게 밝혀지고 속까지 다 까발리게 생기게 되니까 용산 대통령실 제1부속실 글로 바꿨어요.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꾸게 되면 인사청문회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하면 국민의 눈치고 뭐고 없어요. 그냥 체면이고 이면이고 없어. 그냥 막 바꿔. 내 맘대로요. 참으로 어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지 프로필을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현재 제1부속실장 보직을 옮겼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었으나
제1부속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바꿔친 거예요. 얼굴 팔리지 않고 속 까불리지 않게 하려고요. 방패맥으로 한 거 아닙니까? 방패. 그래도 두고 있어야 되니까. 왜? 안 보면 못 살겠죠. 안 보면 못 살겠죠. 이 때문에 최근 인사가 국감 방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인사를 그렇게 바꾸는데 국감 방탄용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과거 2014년 성남시 의원 비난 문자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성남의제 20일 시민단체 보조금 논란, 대장동 관련 부동산 소유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요.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전심 전력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언론도 이런 거 파고들어서 조사하지 않고 말이죠. 아니 아무 털어서 죄 없는 이진숙이 전 방통위원장을 그걸 법을 바꿔서 그걸 강제로 끌어내리고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요. 바꿔버리고 이번에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냥 긴급 체포를 했어요.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 저 북쪽에 있는 나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막 잡아들여요. 이진숙이 잡아들일 건이 있는 겁니까?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아이 참, 뭐야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몰이로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거기에 들러리같이 들러리 쓰는 국민의힘에 있는 얼빠진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뭐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죠.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죠. 정치권에서는 그를 두고 만사형통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비선 실세 논란을 지적해왔다. 만사현통, 김현지라고 하는 게 현통, 만사현통, 만사현통, 만사현지통, 김현지통, 삼김통은 안 들어가나요?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안을 사법체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경찰, 검찰, 법관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해요 그냥. 무조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쪽수가 모자라니까 뭐 결정할 게 뭐 하나 있습니까? 국회 뭐 등원해 뭐 할 게 하나 있냐고요. 그냥 봉급 받으라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건이 있으면 고발해요 그냥 고발. 절대 존엄 김현지와 최고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동혁 발언이 이진숙 체포와 김현지 논란을 직접 연결하면서 전국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향후 김현지가 국회 출석 요구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정치권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장동혁 발언은 단순한 법적 사안을 넘어 김현지 논란과 맞불려 정치권 전반을 흔들고 있다. 김현지 프로필과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김현지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 있습니다. 아니 프로필을 공개하는 공직자도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프로필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력서도 안 받나? 이력서 받으면 그냥 이름만 하고 그냥 뭐 생년월일만 쓰는 건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참 요즘엔 가면 갈수록 참 희한한 그런 정치권을 봅니다. 절대 존엄 김현지, 최고 존엄 김현지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권력의 중심에 전 인물이기에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행보가 대한민국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가 지금 세계가 말이죠.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그 항공 분야가 많이 발전되면서 말이죠. 지금 동시다발로 시청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건 난 것도 지금 한국에서 금세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 중국에 그냥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세대가 많이 발전되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세상에 한국은 뒤로 물러서기를 가는 거냐, 거꾸로 가는 거냐, 앞으로 안 가고 거꾸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옆길로 가느냐, 이렇게 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양심 좀 가져보자. 제가 어저께 그래서 주장했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요, 정치권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비밀로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비밀의 금고를 깨라. 비밀의 금고를 폭파시켜라. 비밀의 금고를 열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까불려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이제 내일 주말이죠. 4일, 그 다음에 일요일, 5일, 일요일날 오후에 비가 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일날이 추석, 7일날이 화요일인데 7일날 화요일날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추석 세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비를 좀 피해서 안전운전해서 올 추석에는 다치고 넘어지고 인사사고가 나는 일이 한 건도 없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